두 번째 우리 이슈인데 주제인데 가격 움직임보다는 좀 관심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상자산 비트코인 특히 좀 특징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 했잖아, 어차피 트럼프가, 그죠? 네, 맞아요. 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비트코인 채무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다 채굴하겠다. 그렇지. 내가 트럼프는 개인적이지만 장사꾼이 맞아. 그러니까 다 채굴하겠다 그러니까 더 놀래갖고 그냥 그냥 유통시장에서 사는 사람은 비트코인 더 살 거고, 그죠? 채굴하려고 그러면 또 그냥 또 서로 또 경쟁해서 채굴하려고 그러면 또 그쵸. 계속 또 저기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선수야. 선수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실 비트코인이 그동안에는 채굴에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논의가 다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이를테면 전력 졸라게 많이 드는데 그럼 환경오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환경오염 산업이라고 많은 국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비난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아니야. 왜 하냐. 야, 우리 비트코인 이거 채굴할 때 우리 저기 그 화력을 안 해. 친환경 에너지 말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갖고 할 수 있어. 네. 그래? 어떻게 비싼 거 아니야? 아니, 이 친환경 하는 재생에너지들이 되게 물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 이런 건데, 그게 다 비효율적이야. 가둬둘 수도 없고, 저장도 잘 안 되고, 버린 전기 멀리 있으면 가는 병이 더 드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이런 게 많은데, 그냥 옆에 있다, 거기서 그냥 이거 써갖고 채굴하면 되는데, 그때 채굴하는 건 이건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런 환경에 무슨 오염이 아니야.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 키워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성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잘 안 되는 거를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하고서 그중에 일부를 돈을 주면은, 그렇죠. 재생에너지 산업은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이제 가성비가 나오니까 재생에너지가 더 활성화되고, 정부에 보조금은 받다가 보조금 안 받고 되니까 정부가 예산하다 그런 데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친환경 산업은 크면서 정부 예산은 특별하게 안 들고 시장 메커니즘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효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좀. 그게 이제 채굴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들의 어떤 금융화 솔루션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이 뭐냐면 결국은 채굴은 전기를 원료로 쓰면 비트코인이 나오는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채굴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제 보안에 안정적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고, 그 채굴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채굴은 그렇다 보니까 전기를 투입을 하면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니까 전기 산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를 써줄 수 있는 하나의 주체인 거예요. 근데 전기를 이제 어디다가 쓸까라고 바라볼 때,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화력 발전 전기를 막 쓰면 아무래도 부족한 전기 채굴 같은 데 쓰면은 낭비한다, 환경 오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전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친환경 에너지들은 고질적으로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버리는 전기가 되게 많은 거죠. 버리는 전기가.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곳 주변에는 전기를 막상 쓸 수 있는 산업시설 등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버리거나 생산 적게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만 가더라도 1년에 출력 제한이라고 해서 전력 좀 그만 생산, 이게 한 200회 정도 되는데요. 보통 풍력 에너지거든요. 풍력 발전소가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버리는 전기를 채굴자들이 직접 채굴기를 들고 가서 그 옆에서 채굴을 하면 그 버리는 전기로 금융화 솔루션이니까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기 돈을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돌리는 사업 효율이 나오는 거죠.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그럼 산업의 효율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거 가동률이 낮으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지만 뭔가 그나마 돌릴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재생에너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돌려야 되는 이제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돈을 쓰고 있었는데, 채굴이 붙으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효율이 좋아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채굴을 잘 활용을 하면 재생에너지를 사업성 있게 잘 이렇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 관점의 이제 주장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100% 무조건 저기라고 아직은 못할 수 있겠죠. 뭐 기술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여간 이게 친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다르게 이제 시청자분들 우리 예독께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야, 이게 뭐 환경 오염이다. 사실 중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전력을 생산하면서 무슨 생산하기 위한 수단을 뭘 쓰느냐, 화력을 쓰느냐, 뭐냐, 이거에 때문에 이제 맞아요. 전력 낭비다, 또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만약에 재생에너지 갖다 써가지고 전부 다 100%, 근데 비트코인 채굴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재생에너지 산업을 갖다가 예컨대 가성비를 조여서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비트코인은 거기다 돈 주니까 그만큼 또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산업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속성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비축자산하면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으면 계속 채굴을 할 것이고, 채굴하면서 일부 뛰어가지고 재생산업에도 줄 수가 있고, 그럼 재생에너지 산업은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을 하면서 이제 가성비가 또 도달하니까 정부 예산 쓰지 않고서도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지구가 친환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지구가 바뀌어가면은 뭐 우리가 ESG 얘기하죠. 좀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래,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는 전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기를 바꿀 수 있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기서 많이 막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바꿨어. 비축을 했어. 그럼 비트코인으로 다시 전기 바꿀 수 있니? 비트코인을 전기로 바꿀 수 있냐고요? 예, 그런 이제 질문. 비트코인을 왜 전기로 바꿔요? 남는 에너지, 우리가 ESS처럼 이런 저장량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아니, 이 비트코인이야 무슨 에너지가 아닌데 뭘 어떻게 바꿔? 금융화 솔루션인 거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마치 이제 우리가 전기를 써가지고 하는 수요처지, 수요처. 맞아요. 예컨대 내가 좀 개인이든 기업이든 해갖고 전기가 필요해. 네. 근데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전기가 싸게 해도 되는 거잖아. 똑같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맞아요. 고정비용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 늘어나야지만 되는데 늘어나지가 않는 거야. 그것도 늘어나는 거 보니까 멀리 있어. 그리고 그 시간만 필요하대. 나는 나머지 시간 저장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온 거잖아, 재생 에너지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를 옆에 붙어하고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해가 쉬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텍사스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여름엔 전기가 남고 겨울엔 부족한 거예요. 거기는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인데, 그러면 겨울에 부족한 수에 맞춰서 설비를 쫙 갖춰 놓으면 여름에 너무 많이 노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항상 전기가 부족했거든요. 전기요금이 막 100몇십만 원씩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면, 주 차원에서 이제 채굴업자들이랑 서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여름에 우리 전기 남으니까 남는 전기 니네가 다 써. 비트코인 채굴로 실컷 해. 하고, 겨울에는 우리가 전기가 부족하거든? 그때 니네 전기 쓰지 마. 그러면 겨울에는 이제 여름에 했던 수익이 그만큼 전기 판매 비용이 남으니까 이걸 가지고 겨울에 채굴자들이 보상을 좀 해주는 거죠. 못 돌리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전력에 남는 것과 부족한 거를 메꿔주는 금융의 역할을 채굴이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이런 텍사스의 컨셉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채굴 사업들을. 근데 이거는 꼭 이런 뭐 풍력, 태양력뿐만 아니라 뭐 셰일가스도 적용될 수도 있고, 뭐 수력, 태양력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국가로서 적용한 데는 부탄이라는 국가. 부탄이라는 국가는 수력 발전만 99%의 전력의 수력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GDP 한 30%가 수력 발전 에너지로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인구가 적고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력 발전을 엄청 많이 만들고 싶어도 전력이 자국에서 별로 안 쓰이기 때문에 많이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탄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채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 남는 수력 발전한 에너지를 다 채굴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은 비트코인이 15,000개예요. 그게 글로벌 이제 한 5위 정도 수준. 그러니까 국가가 굉장히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한국은 없지, 다른 케이스에서는 좀 되게 많이 시도가 되고 되게 많이 효율이 나는 걸 검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채굴이라는 것도
비트코인 때문에 얘가 가려진 거거든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뭔가 투기,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만드는 채굴이라는 것도 비슷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 관점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조용할 필요가 있고. 채굴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심해지죠. 아니 근데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저는 항상 이 퍼뜩 생각이 나서 문제인데 태양광 풍력하면 지금 제일 글로벌리 제일 센 데가 중국이잖아. 이것들이 갑자기 모든 채굴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거기다 옆에다 붙여놓고 미친듯이 지금 채굴하고 있냐. 채굴 하면 채굴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네. 채굴 경쟁이 심해지면 뭐 채굴 난이도 올라가는 거고. 채굴 라인도 올라가면? 채굴 난이도 올라가면 채굴 비용이 올라가겠죠. 비용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면 이제 채굴자들이 돈이 안 되면, 비용이 올라가면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돈이 안 되면 채굴자들이 돈이 안 되면 나오는 거겠죠. 이탈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탈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더 싼 전기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들은 보다 싼 전기를 찾아서 늘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다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면 보다 싼 전기가 뭐예요? 화력이에요? 아니죠. 보다 싼 전기는 재생에너지예요.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보다 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계속 찾아갈 거예요. 그럼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더 커지겠죠. 뭐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선 자연적으로 친환경, 그러면 중국 다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채굴이 그냥 국가 단위에서 뭔가 좀 라이센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발전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쪽에 또 포인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발전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지금 그 환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산업적인 차원에서 환경 오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큰 그런 뜻이 아니라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제일 강국이 지금 중국이야. 다 먹었잖아. 지금 태양광도 다 먹고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지금 중국이 다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치 높이 걸긴 걸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은 못 만들어. 아무래도 중국이 캐피탈 플라이트 뭐 자원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뭐 일단 채굴 금지까지 못 하는데 미국이 저렇게 정책을 하면 중국이 갑자기 휙 태도가 들어가고 갑자기 정책을 바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업장 지정한 다음에 그냥 딱 불어넣고서 너 밤새도록 채굴해. 아마 채굴은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죠. 국가에서 직접. 라이선스하고 채굴. 주고 라이센스 그러니까 금광산 뭐 이렇게 막 그냥 국가가 뭐 저기 해갖고 뭐 하듯이. 맞아요. 재밌는 현상들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스닥에 보면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거래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채굴 기업이죠.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야, 뭐 채굴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근데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만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뜨고 저게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상으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그럼 결국은 그 거래하는 놈이 굉장히 커질 거라니까 딱 보니까 진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계속 커져가고 시가총액이 막 팍팍 올라가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스테이블코인을 갖다가 발행하는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막 서클이라면서. 그러니까 뭐 그런 회사들이 막 올라간단 말이야. 뭐 그 코인베이스도 그걸 거래를 하는 코인베이스.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 또 뭐 주식 갖고 있는 놈, 뭘 갖고 있는 이러는데 또 우리 코스닥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관계된 회사들이 다 주가가 또 보다 올라오거든. 그런 것처럼. 지금 채굴도 그러면 채굴 관련된 회사들은 채굴 회사, 채굴을 원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있고, 뭐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주가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에너지 회사가 있어요. 그렇지. 에너지 회사는 에너지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 결국 발전의 비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채굴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도 하지만 알트코인 채굴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뭐 아이리스 에너지나 몇 가지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코어 사이언티픽이나 이런 기업들은 에너지 회사인데 비트코인 남는 전기들을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채굴을 하면서 회사의 수익화를 더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모델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회사가 그러면 이제 뭐 저기 한 게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이를테면은 글로벌 회사가 부탄에 가갖고 그 수력 뭐하고 지분을 사가지고 거기 있는 회사를 갖다 뭐 운영한다든지 일부 한다든지 M&A 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정말 청정한 지역 가서 그냥 뭐 그다음에 브라질에 가서 아마존 강에 가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중국은 또 그런 기업들 갖다 국영 기업하고 또 민영화 시켜가지고 갖다가 상장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참 이걸 옛날부터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어. 저기 스페이스X가 가갖고 히토를 하나 발견하면 도지코인 난리가 날 거다. 근데 그 사실 아마 우리 좀 아실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근데 그냥 그 트럼프 친트럼프 인사가 돼갖고 지금 뭐 하나 부처를 하나 꿰차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지만 도지코인이 아니 사실은 딱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그게. 도지코인도 채굴을 받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채굴이지만 이제 사실은 나는 정말 뜰 때는 스페이스X가 무인 사실은 우주 드론이거든. 네. 무인 우주 드론이잖아. 걔가 가서 만약에 어디 가서 화성이나 어디 갖고 왜냐면 이거는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실패해도 전혀 두려울 게 없잖아. 또 다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빅데이터가 더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가서 화성 뒤에 가고 뭘 채취했다. 응? 그리고 나 앞으로 이거 거래를 도지코인으로 할래.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상상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채굴도 여러분들 그냥 채굴만 보지 말자는 거지. 네. 다 관련돼 있는 산업 또는 기업이 가는 거고 누가 또 그한테 M&A 하는 놈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냥 저기 그냥 자연에 묻혀있는 어떤 지역에 있는 회사가 하나 딱 생기더니 걔가 그냥 주가가 스카이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냥 90도로 올라가는 90도 이렇게. 그쵸. 우주선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괜히 재밌으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모델도 그게 있잖아요. 저희는 키르키즈에 소수력, 수로가 자연에 흐르는 물이고 여기를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컴팩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 수력에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을 지역사에 공급해요. 이게 전력 판단 얘기죠. 남는 거를 채굴을 하고.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나오는 거예요. 괜히 우리 저 동영상에 거기 자꾸 댓글 달리기 하지 마세요. 그 회사 어딘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가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또 잡아가지고 네. 우리 이 대표님이 도사예요. 그쪽에서 한번 좀 저랑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75세신데요. 비트코인으로 50% 수익, 100% 수익 늘 내고 계십니다. 나한테 하는 얘기에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노후 준비 차원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 간접 투자, 재건적 투자, 뭐 재건적 펀드 뭐 여러 상품들이 있으니까 뭐 증권사처럼 우리가 매물을 하나 볼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한번 또 그러나 여러분들 하여간 이런 거는 투자자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니까. 그래서 항상 빚내서 하시면 안 되고 자기 돈을 하는데 적더라도 항상 그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네. 수익률에 욕심을 내시고 금액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또 근간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갖고 우리가 또 이것도 잘 모아갖고 채널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3S다. S에 의한, S의 S를 위한. S가 뭔지 아시죠? 실버. 실버에 의한 실버를 위한. 왜냐면 실버가 실버를 제일 잘 이해하잖아. 네, 맞아요. 몸도 찌뿌둥한 것도 실버가 제일 잘 알고 있고, 뭐 갈라가다 제약 있는 것도 실버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실버만이 이렇게 참여하는 실버인도 접근 안 되겠지만, 실버가 좀 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산업에 대한 다른 참여자들이 이해를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일이 있잖아. 의욕을 갖고 있고. 계속 운동하듯이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세라토닌이 나와갖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또 세라토닌이 또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의사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게 잠도 잘 오고. 그럼 이게 모든 게 약간 선순환. 이게 버추얼 사이클로 선순환으로 가니까 다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짧지만 또 우리 이렇게 좀 노후 자금이지만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면 변동성 있는 그런 제품도 길게 봤을 때 이게 만약에 트렌드가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